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은 이제 ATC 21년도에 발표되었고, 멀티코어 환경에서 하이 퍼포먼스 SSD의 성능을 잘 사용하기 위해 이제 파일 시스템을 연구한 논문입니다. 이제 이름은 맥스이고, 멀티코어 엑셀러레이티드 파일 시스템 for 플래시 스토리지라는 제목의 논문입니다. 이제 스토리지 트렌드에 대한 백그라운드입니다. 네, 이제 스토리지 하드웨어가 이제 점점 라이트 밴드위스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발전이 되어 왔고, 이제 기존의 HDD에서 제공을 했던 라이트 밴드위스가 80MB per sec이라 하면은 이제 SATA SSD는 500MB 그리고 NVMe SSD는 5GB per sec의 밴드위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플래시 베이스드 SSD가 점점 시퀀셜 라이트에 대한 밴드위스를 늘리는 쪽으로 발전이 되어 왔고, 현재 인텔의 DC 같은 경우에는 1900MB per sec, 삼성의 980 프로 같은 경우에는 시퀀셜 밴드윗이 5GB per sec 정도가 나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고, 또 이제 랜덤 라이트 밴드위스인 600메가나 3.2기가 31MB per sec에 비해서 시퀀셜 라이트이 적으면 1배에서 2배 정도, 많으면 100배까지 시퀀셜 라이트 밴드위스가 잘 나옴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스토리지 시스템에 대한 백그라운드인데요. 이제 클래식한 HDD를 사용을 할 경우에는 CPU를 한 개를 사용을 해도 사실 CPU 사용량이 별로 없어도 충분히 HDD 유틸리제이션을 전부 사용할 수 있었지만, 이제 SSD가 등장을 하고 SSD의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CPU 하나로는 이제 전체 SSD의 사용률을 달성을 할 수 없었고, 현재는 이제 멀티코어 환경에서 SSD를 사용을 하는 방향으로 발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CPU나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접목이 되어 가고 있고, 이제 시스템 소프트웨어에 멀티코어를 적용을 하는 환경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존 리눅스 파일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이 퍼포먼스 SSD의 스케일을 충분히 따라갈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NVMe SSD의 아키텍처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제 처음에 요청을 처리하는 코어에서 이제 멀티 IO, 컨커런트 IO를 지원을 하고, 또 멀티코어 CPU에서 이렇게 코어에 따라서 요청들을 컨커런트하게 처리할 수 있고, 그 아랫부분을 살펴보면 NVMe 컨트롤러라든지 아니면 멀티큐 블락 디바이스라든지, 이제 블럭 디바이스부터 살펴보면 멀티코어에게 이제 좋도록 디자인이 잘 되어 있고, 밑에 이제 NVMe 컨트롤러나 플래시 단으로 내려가도 이제 인터널 데이터가 패러리즘이 잘 나오도록 잘 구현이 되어 있지만, 이 파일 시스템이 점점 확장성을 늘리는데 병목이 되어 가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를 살펴보기 위해서 멀티코어 환경에서 스케일러빌리티가 잘 증가하는지 확인을 하기 위한 실험입니다. 워크로드는 컨커런트 IO, 이제 크리에이트, 라이트, fsync, 언링크 같은 IO를 날리는 워크로드 있고, 이제 이 그래프에서 아이들이라 하면 이제 드라이브를 여러 개의 파티션으로 나누고, 이제 각각 파티션에 F2FS를 동작을 시켜서 그 밴드위스를 서메이션한 값이 아이들 값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리눅스 파일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멀티코어 CPU가 한 개의 싱글 파티션을 공유하는 식으로 실험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살펴보면, 처음에 HDD나 SSD 같이 이 라이트 밴드위스가 그리 빠르지 않은 경우에는, HDD 같은 경우는 F2FS가 HDD의 성능을 충분히 다 사용을 함을 알 수 있는데요. 이제 SATA SSD 같은 경우에도 이 아이들만큼은 아니지만 F2FS가 코어 수에 따라서 리니어하게 성능이 증가함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NVMe SSD의 경우에, 아이들의 경우에는 CPU 코어가 늘어남에 따라서 잘 성능이 향상되지만, F2FS를 사용을 할 때 이제 최대 한 5배까지 성능 차이가 남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 그래프에서 각각 디바이스의 I 유틸리제이션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XFS, EXT버, 뭐 F2FS를 사용을 했을 때 HDD와 SATA 디바이스의 경우에는 I 유틸리제이션 거의 이제 디바이스 사용이 거의 100% 가까이 된 걸 확인을 할 수 있지만 어, 이제 NVMe를 가장 잘 사용하는 F2FS라고 할지어도 20% 정도밖에 NVMe 디바이스의 I/O 유틸을 사용을 하지 못함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제 아이들의 경우에는 NVMe 디바이스 또한 거의 100% 가까이 사용됨을 확인을 할 수 있는 이 결과와 이제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어떤 부분이 문제일지에 대해서 파일 시스템단에서 이제 분석을 한 논문입니다. 이제 파일 시스템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 살펴보았는데요. 이 논문에서 말하는 것은 이 파일 시스템에 스케일러블하지 않은 데이터 스트럭처로 인해서 발생을 하는 문제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고 있고, 이제 기존에 뭐 이런 스케일러블이 좋지 않은 데이터 스트럭처가 뭐 CPU 사이클을 소요하게 되는데, 기존에는 이제 HDD나 SATA SSD 같은 경우에는 디바이스의 성능을 CPU 사이클을 차라리 소유하고 그만큼 이제 디바이스 성능이 CPU에 비해서 빠르지 않았기 때문에 파일 오퍼레이션이나 IO 리퀘스트 같은 거를 어그리게이션 해서 이제 뭐 쉐어 데이터 스트럭처에 고정을 해놓고 이거를 이제 한 번에 쓰는 식이나 이런 식으로 발전이 되어 왔는데, 이제 NVMe SSD가 등장을 하면서 이런 쉐어드 데이터 스트럭처에 의해서 발생하는 락 어텐션이 독립적인 IO를 시리얼라이즈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F2FS를 분석을 했는데, 이걸 분석을 한 이유는 이제 뭐 플래시 기반 SSD에서 LFS 디자인이 되어 있는 식으로 많이 사용이 되는 게 F2FS, 그리고 또 이제 백그라운드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시퀀셜 라이트의 이제 성능이 좋은 SSD가 많이 등장을 함에 따라서 F2FS를 타겟팅을 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CPU가 점점 병목이 되고 IO 디바이스가 전부 다 사용되지 못한다는 문제를 가지고 분석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분석을 총 3가지 단계로 나누어서 분석을 했는데, 이제 각 레벨별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컨큐런시 컨트롤 부분은 리드나 라이트 같은 IO 요청이나 아니면 LFS, FTFS를 유지하기 위한 요청들을 관리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이제 병렬성을 이제 고려하는 부분이고, 인메모리 데이터 스트럭처는 이제 그 인메모리 데이터 구조에 지금 FTFS 같은 경우에는 뒤에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제 이런 식으로 각각 라딕스 트리에 파일 시스템 메타데이터, 파일 메타데이터, 파일 데이터를 관리하는데, 이 부분에 이제 락을 잡게 되면 이 부분에서 이제 오버헤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고, 스페이스 어로케이션 같은 부분에서는 이제 맨 마지막에 F싱크라던가 다른 리퀘스트를 처리하면서 공간을 할당해야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지금은 이 부분이 총 3가지로 나누어서 분석을 하였고요. 그리고 이제 논문에서는 레벨별로 확장성이 안 좋은 데이터 구조로 발생하는 락 컨텐션을 조사를 하였고, 이제 오른쪽 부분에서 살펴보면은 51%의 시간이 락을 하는데 사용이 되고, 여기서 10에서 37%의 시간이 사용이 되고, 여기서 45%의 시간이 사용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락 컨텐션이 많이 발생을 하고, 이 쉐어드 데이터 스트럭처를 조금 더 스케일러블하게 만들자가 이 논문의 주요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 레벨별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컨커런시 컨트롤 부분 같은 경우에는 리드 라이트를 위해서 파일 레벨의 세마포어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쉐어드 모드 락을 사용할 경우 컨커런트 액센스를 허용하고 이제 그에 따라서 락 카운터를 공유하게 되는데요. 이 CPU가 많아질수록 이 락 카운터로 인해서 발생하는 캐시 코헤런스 문제로, 이 캐시 코헤런스 문제로 확장성이 떨어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인 인메모리 데이터 스트럭처에서는 F2FS는 각 기능별로 인메모리 데이터 구조를 라딕스 트리를 사용을 하여 각 레전을 관리하게 되는데요. 만약 컨커런트 라이터가 많을 경우에 이 트리에 접근을 하는 것 자체가 병목이 될 수 있습니다. 라이터의 경우에는 익스클루시브한 락을 잡고 이제 오퍼레이션을 수행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병목이 존재할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세 개의 라딕스 트리에 접근을 할 때 발생하는 시리얼라이즈 문제로 퍼포먼스 드랍이 많이 발생을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페이스 얼로케이션 부분인데요. F2FS에서 데이터 블럭의 퍼시스턴트를 위해서 프로세스가 공간을 할당하고 이제 IO 요청을 순서대로 처리하는데 이때 중복 할당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막기 위해서 로지컬 스페이스 얼로케이터를 사용을 하는데 이때 이제 하나의 로지컬 스페이스 얼로케이터를 사용을 해서 이제 이것이 이제 요청을 시리얼라이즈 하고 이에 따라서 전체적인 스루풋이 낮아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문제들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제 맥스의 전반적인 구조를 살펴보면 시퀀셜 로그 스트럭처를 사용을 해서 이제 시퀀셜 IO를 발생을 하고 이제 CPU를 잘 사용을 하겠다라는 게 이제 전체적인 목표이고 각각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이제 차례대로 설명을 더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커런시 컨트롤 부분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기존에 발생한 캐시 코헤런스 문제를 없애고자 각 코어별 로컬 카운트를 갖는 새로운 세마포어를 도입을 했고 인메모리 데이터 스트럭처 레벨에서는 새로운 이제 파일3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서 동시 접근에 대한 인메모리 데이터 스트럭처의 확장성을 키웠고 스페이스 얼로케이션에서는 기존의 로그를 마이너한 로그라는 M로그로 나누어서 스페이스 얼로케이터에서부터 병렬성을 키웠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컨커런시 컨트롤 부분부터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제 자체는 기존의 락 카운터로 인해서 발생하는 캐시 코헤런스 문제였고 나이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로컬 리더 카운터를 사실 각 코어에다가 만드는 게 나이브한 방법인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익스클루시브한 락을 얻기 위한 라이터가 등장을 할 경우에는 기존 이제 추가적인 리더를 막고 각 코어에 카운터를 묻는 쿼리를 날리는 방법이나 아니면 이제 기존에 진행되고 있던 리더가 다 끝나기를 기다리는 두 가지 방법이 있게 되는데 각각 두 가지 방법 모두 첫 번째 방법 같은 경우에는 쿼리를 해야 하는 오버헤드가 존재하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이지 웨이팅으로 인해서 이제 레이턴시가 길어지는 문제가 발생을 해서 이 맥스 같은 경우에는 리더 패스 스루라는 세마포라고 그냥 명칭을 한 거고 이제 나이브한 방법에서 말을 한 펄코어 카운터를 유지하되 이 펄코어 카운터를 쿼리나 레이지 웨이팅 말고 CPU의 스케줄러의 힘을 빌려가지고 이 프리라이더 하는 방식으로 이제 CPU 스케줄러의 일정 주기를 추가한다든지 자세한 구현은 이제 논문에 더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스케줄러가 이제 효율적으로 각 코어의 카운터를 확인을 해서 스케줄러 큐에 넣어서 이제 적은 오버헤드로 각 코어의 카운트를 확인을 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각 코어의 카운터를 유지해서 리드의 경우에는 이 캐시 코헤런스와는 관계없이 코어별로 이제 카운터가 유지되기 때문에 그냥 처리될 수 있는 식으로 구현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인메모리 데이터 스트럭처에 관한 문제였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은 이 세 개의 라딕스 트리, 그러니까 각각 기능별로 이제 나누어진 라딕스 트리에 대해서 접근을 하는 그것 자체가 시리얼라이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이제 문제가 된다. 였고 나이브한 방법으로는 이 트리들을 멀티플하게 이제 나누는 걸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 방법은 non-volatile 메인 메모리의 파일 시스템에 사용을 할 때 많이 적용이 된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제 지금 파일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블록 기반의 SSD를 위한 파일 시스템이어서 그런 부분이 맞지 않아서 논문에서는 이렇게 이제
인메모리 데이터 스트럭처를 자르고 뭐 좀 다시 조직을 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FTFS는 뭐 기존에 이제 뭐 아이노드 테이블, 아이노드 그리고 이제 아이노드마다 뭐 데이터 라딕스 트리를 유지해서 트리들을 관리했는데 맥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 파일셀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서 아이노드 테이블 엔트리와 아이노드 페이지 그리고 데이터 페이지 등 이거를 이제 하나로 합쳤고 이 아이노드 아이디를 해싱을 해서 각 파일셀 라딕스 트리에 저장을 하는 방식으로 전체적인 구조를 바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아이노드 테이블, 아이노드 데이터 트리에 각각 시리얼라이즈해서 접근을 해야 하는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말을 하고 있고, 근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스페이스 얼로케이션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하나의 로지컬한 스페이스 얼로케이터로 인해서 영목이 생길 수밖에 없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 이제 맥스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로그를 여러 개를 만들고 각각 아토믹한 파일 오퍼레이션들을 로그에 적는 방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FTFS를 살펴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데이터 구조들을 뭐 GC를 위하고 얼로케이션을 위한 데이터 구조들을 유지하고 이제 하나의 로그를 쓰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 맥스에서는 이런 이제 데이터 구조들을 여러 개로 나눈 걸 엠로그 셀이라고 하고 이 엠로그 셀별로 엠로그를 유지해서 기존에 이제 이 얼로케이션을 한 부분에서만 하는 문제를 여러 곳에서 이제 하는 식으로 바꿨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이제 아토믹 파일 오퍼레이션을 이제 라운드 로빈 방식으로 각각 엠로그에 나누어서 처리를 하고 각각 엠로그는 기존의 F2Fs의 로그와 마찬가지로 인터널한 컨시스턴시를 유지하고 각각 엠로그가 가비지 컬렉션을 하는 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FTFS도 사실 LFS에서 뭐 싱글 로그를 뭐 핫콜드 그리고 데이터 뭐 아이노드 로그로 나누어서 멀티 헤드 로깅이라는 방식으로 그 로그를 여러 개를 쓰고 있긴 했는데 이 멀티 로그를 사용을 해도 뭐 아이노드 블락 전에 데이터 블럭을 써야 하고 뭐 디렉토리 데이터 블럭 전에 파일 아이노드 등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로그를 순서대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멀티 로그 구조더라고 하더라도 이제 성능상 기점이 떨어졌는데 이 렉스에서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아도 그 로그를 그런 식으로 나누지 않고 이 엠로그로 나누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컨시스턴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기존 F2FS와 마찬가지로 이제 가장 최신의 체크 포인트로 돌아가서 그 모든 엠로그에 있던 것을 이제 리커버리 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주의하고 뭐 이번에서 주의해야 하고 그리고 이제 좀 그나마 이 부분에서 이제 이 논문에서 기여한 부분은 이 엠로그가 여러 개 있고 RR 방식으로 라이트를 하다 보니까 어떤 엠로그에는 외전에 아이노드가 쓰여졌을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글로벌 버전의 넘버를 사용을 해서 이 아이노드가 어떤 게 최신인지 알 수 있도록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컨시스턴시를 지켜줬습니다. 이밸류에이션입니다. 이밸류에이션은 CPU는 18개의 코어를 갖고 있는 4개, 18개, 각 18개의 코어를 갖고 있는 4개의 CPU를 사용을 했고, SSD는 2TB SSD를 파티션해서 사용을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EXP나 XFS, F2FS, SpanFS 같은 파일 시스템을 비교 대상으로 삼았고 워크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하고 메타데이터의 스케일러빌리티를 측정을 한 워크로드도 논문에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바메일이나 락스DB 같은 매크로벤치도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뭐 템프 FS라는 걸 만들어서 뭐 VFS 대비 어느 정도 속도가 나오는지도 비교를 하고 있는데 모든 부분을 언급을 하지는 않지만 뭐그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은 부분에 관심이 있으시면 논문을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마이크로 벤치에서는 데이터 인텐시브한
워크로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버라이트의 경우에는 지금 맥스가 까만색 네모인데 이 코어의 개수에 따라서 리니어하게 성능이 향상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요하게 성능이 향상된 요인으로는 그 리더 패스 수루라는 세마포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 그 이유는 이제 오버라이트의 경우에는 데이터 페이지 업데이트를 이제 병렬적으로 수행을 하는 워크로드인데, 이에 따라서 이제 계속 병렬적으로 업데이트를 하다 보니까 플러시가 뭐 자주 발생하지 않겠고, 이제 플러시가 자주 발생하지 않으니까 컨커런시 레벨에서의 오버헤드가 눈에 띄게 되는데, 이 컨커런시 레벨의 오버헤드를 줄여준 게 이제 리더 패스 스루 세마포에서 이 부분에 의해서 이제 이 성능이 향상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업핸드의 경우를 살펴보면 이것도 이제 코어의 수에 따라서 F2FS는 성능이 많이 향상하지 않지만 맥스의 경우는 성능이 많이 향상되는 걸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이제 페이지 캐시를 이제 빠르게 쓰고 플러시를 발생을 시키는 워크로드인데, 그에 따라서 이제 IO가 병목이 되고, 이제 그걸 처리하면서 인메모리 데이터 도중에 오버헤드가 발생을 하고, 그 부분은 이제 파일셀과 그 파일셀을 갖고 있는 여러 개의 트리를 두는 것으로 해결을 하였고, 그리고 이제 여러 앱로그를 동시에 사용을 해서 이제 앱로그로 동시 할당 가능하도록 해서 성능이 향상됐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매크로벤치에서는 밤에일이라는 매크로벤치를 사용을 하였는데, 이 벤치는 메타데이터하고 F싱크의 오퍼레이션들이 많이 사용이 되는 워크로드입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맥스를 살펴보면은 F2FS의 성능에 한 2.1배, 그리고 스페네스의 성능에서도 2.9배 정도의 성능의 향상이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성능의 향상이 발생한 이유로는 이제 인메모리에 36개의 트리를 두었다고 합니다. 아까 이제 파일셀을 갖고 있는 트리가를 36개를 두었다고 하고, 이제 파일셀을 그 이제 36개의 트리를 두고 파일셀을 업데이트하고 F싱크가 불렸을 때, 이제 맥스 같은 경우에는 프리 앱로그 셀과 아이노드 페이지, 파일셀의 데이터 페이지만을 사용을 하지만, F2FS 같은 경우에는 이제 3개의 트리만 사용을 하고 스페이스 얼로케이터가 1개이기 때문에 확장성이 떨어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결론입니다. 이 논문은 일단 저자들이 말을 하기로는 LFS에 문제가 있는 것을 처음으로 분석을 한 논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이제 LFS의 스케일러빌리티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 논문이고, 이제 각각의 레벨을 나누어서 그 레벨별로 락 컨텐션을 찾아서 그것을 이제 해결을 한 논문입니다. 이제 간략하게 이제 최종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맥스라는 건 리더 패스 스루 스마포라는 것을 도입을 해서 컨커런시 컨트롤을 향상을 시켰고, 파일셀을 도입을 해서 이제 인메모리 데이터에 접근을 할 때 스케일을 향상을 시켰고, 이제 엠로그라는 것을 도입을 해서 이제 퍼시스턴스 펑션을 사용을 할 때 얼로케이터가 여러 개의 엠로그에 동시에 할당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성능을 향상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